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올 때는 서울서 친구 따라 여기 관광차 왔습니다. 관광차 와서 복장도 이렇고 해서 사실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꼭 축사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복장도 이렇고 감기도 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염체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하여간 널리 좀 잘못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인 인해대학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인대학은 노인들이 되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서 재미있게 여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대학 발족식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배우니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6.25 사변을 겪고 모든 산업시설들이 파괴돼서 대학원들에도 갈 데가 없어 직업이 얻을 수 없을 시기에 여러분들은 개척 정신을 가지시고 이민오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해도 이거 우리나라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노사분규가 많고 또 반정부 데모만 해도 이거 우리나라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피가 물보다 지나고 또 상대적으로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상이 이제 과학화되고 세계화되고 또 글로벌화되면서 생활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20-30년 전만 해도 60세 한가를 맞이하면서 전부 오래 사셨다고 자손들이 자식들을 한갑잔치를 해드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칠순잔치도 안 합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탈순이 돼야 더욱 탈순잔치를 하고 오래들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도 2020년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고 또 20, 30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65세 이상 노인을 2사람 이상 부양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그것은 좋은데 60대 정도에 되게 리타이어를 해서 100세까지 살려면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 40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지금 노인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까지 존엄성을 가지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려면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에 맞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건강해야 합니다. 오래 사시는 분은 건강해야 합니다.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간을 사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식물인간이 돼서 산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노인병원에서 생활합니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산다면 그 삶은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말에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거나 헬스클럽도 다니시고 또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음식도 건강식을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서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988-234 이거 뭐 이런 여기서 이런 말씀 속에서 적었습니다만 이 말은 99세까지 20, 30대처럼 건강하게 살면서 살다가 죽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서 실천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둘째로 문명의 이기인 이런 뭐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4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팜플렛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소개하면 노인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주위에 어떤 사람이 기계에서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아먹는 것을 보고 그 노인도 커피 한 잔 생각이 나서 동전을 넣었더니 커피가 안 나와 돈이 부족한가 해서 돈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더 넣어서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이게 왜 안 나오면 나중에 나오도록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줘서 커피를 마셨다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 조작 방법을 잘 배워서 잘 이용하면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손자, 손녀, 자녀, 친구들에게도 돈 안 드리고 얼굴 보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편지도 보낼 수 있으니 재미있는 오락으로도 볼 수 있어서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는 노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공부하면서 급변하는 세대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시면서 사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대가족제도, 대가족제도 했습니다만 한 울타리 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살아도 농토는 자연적으로 상속이 되고 연세 많은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집안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갖고 살았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자식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대학 졸업하면은 취직시켜 결혼시키면서 전셋집이라도 얻어주고 나면은 노인이 되어 남는 것은 농촌주택 한 채와 노부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대학 근처에 그 고성군이라고 있어요. 그 노인대에 가서 봤더니 노인 부부들이 옛날엔 잘 살던 분들이 전부 그렇게 그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뭐 전셋방이라도 얻어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대. 옛날 생각해서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유사히 참 자기 부로서 생활하고 아이들 공부시켰는데 농촌에 있는 부모를 찾아뵙거나 도와드리려는 형편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추석, 정월 정도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애들 공부시키고 난 후에 정부에서 주는 노인연금 등에 의지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얼마 전 제가 서울에서 신문을 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치매병에 걸린 어머님이 계신데 형제들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싸우다가 못 사는 장남이 어머님을 제주도에 여행 가자고 꼬셔서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어머님을 제주도에 남겨놓고 혼자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이 올 때를 기다리다가 지쳐 있는데 경찰의 도움으로 양로원으로 가면서도 자식 욕보이지 않으려는 모성애 때문에 끝까지 자식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례를 준비하지 않는 한국 노인들의 실태입니다. 미국 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해주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나라에서 사시는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삶의 질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더 필요한 돈도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앞으로 노인대학이 생겨서 거기에 입학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고 주부분들과 감수하고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시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슬기롭게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30여 년간 살다가 한국에 2, 3년 사는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재미없는 천국이 아니라 재미있는 천국에서 노년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앞으로 노인대학이 발족돼서 그 노인대학에 입학함으로써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노인대학에 입학하실 앞으로 하실 것을 다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년을 활기차고 즐겁게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